무창의 새벽은 유난히도 길었다. 안개가 논두렁을 감싸고 산 위에 달빛이 희미하게 깔리던 그때 마을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여자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대. 부세미 쌤 말이야. 인기 많다며? 사람들의 입가엔 호기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김영란, 가짜 이름 부세미로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다.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단단했다. 무창의 학교 강당한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전동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인사했다. 깔끔한 셔츠, 묶은 머리, 정제된 미소.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 도시 사람 티난다.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근데 뭐 일은 잘하잖아. 동민 씨도 꽤 챙기던데. 전동민의 시선은 복잡했다. 처음엔 의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스며 있었다. 그는 부세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적응,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그녀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숨겨진 긴장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정체가 들통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그녀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백혜지였다. 한밤중 해나 슈퍼 옆길에서 누군가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백혜지 씨가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화면 속 메시지. 그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누군가가 부세미의 과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백혜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자꾸만 부세미를 따라다녔다. 부세미는 몰래 전화를 걸었다. 혜지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은 좀.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그 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 앞에서 두 여자는 마주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부세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백혜지 씨가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그 순간 백혜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답하세요. 그냥 직감이었어요. 직감으로 사람의 이름을 맞추진 않죠. 그럼 뭐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팔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말이 떨어지자 백혜지는 손을 떨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부세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으로 경고했다. 묻지 마세요.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때였다. 창고 옆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백혜지. 누군가가 달려들었다. 쇳소리 같은 바람이 갈라지고 백혜지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밀쳤고 발밑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졌다. 부세미가 몸을 던져 그녀를 잡았다.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두 여자의 숨이 엉켰다. 백혜지는 눈을 크게 떴다. 누가 나를? 부세미는 손을 잡았다. 조용히 해요. 세상엔 비밀 없다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은 부세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렇다. 세상엔 비밀이 없었다. 아무리 숨겨도 결국 누군가는 찾아낸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의 입에서 퍼진 말들이 부풀려졌고 부세미의 이름은 다시 한번 중심에 올랐다. 그 여자 가성그룹 쪽 아니야? 아니래도 뭔가 냄새 나잖아. 그게 돼지한테 얕보이면 내가 걔 돼지 되는 거야. 알아들어? 해나의 남편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날 이후 마을은 변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잔인해졌다. 그 무렵 가성그룹의 본사 이도는 회의실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가선영이 앉아 있었다. 보고하십시오. 예. 가짜 이름으로 움직이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김영란 즉 부세미. 그녀가 무창에 있습니다. 가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잡혔군.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전동민이라는 남자가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신뢰를 얻었습니다. 신뢰? 네. 위험한 수준입니다. 가선영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럼 제거해야지.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번엔 예림이 방식으로 가. 그 여자는 천천히 무너져야 해. 며칠 후 무창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부세미를 따랐다. 세미쌤, 오늘도 이야기해주세요. 세미쌤, 우리 고민형 고쳐주셨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전동민이 다가왔다. 이제 완전히 인기쟁이 됐네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럴 리가요. 그만 겸손하세요. 여기 사람들 요즘 다 세미 씨 얘기만 해요. 그럼 선생님은요? 저요? 선생님은 제 얘기 믿으시나요?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믿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다. 그날 밤 부세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내용은 단 한 줄. 내가 우리 영란이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문장은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했다. 우리 영란이, 그 말은 분명 누군가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누구인가? 가선영? 이돈? 아니면 백혜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변 김영란 어디에다 숨겼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입으로 듣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지 신분을 숨기는 일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진실을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다음 날 전동민의 집 앞에서 사람들의 다툼이 벌어졌다. 마을의 규칙, 즉 무창법이라 불리는 암묵적인 질서가 위협받고 있었다. 누군가 외쳤다. 여기 왔으면은 무창법을 따르라고. 다른 이가 소리쳤다. 그만하시죠. 그 소리에 모두가 멈췄다. 그 말은 부세미의 것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법이라는 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누군가를 몰아세우기 위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더 말을 이었다. 이 마을은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온도는 때때로 너무 빨리 식네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누군가 웃었다. 세미쌤, 참말은 재수없게 하셔도 속은 꽤 좋은 분 같아요. 사람들은 웃었고 분위기는 잠시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가성그룹 쪽에서 또 다른 지시가 내려졌다. 플랜 B 실행.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창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발밑에는 물웅덩이가 하나둘 생겼다. 부세미는 우산을 들고 아이들이 귀가하는 길을 배웅했다. 비에 젖은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따뜻했다. 세미쌤, 내일은 우리 그림책 읽는 날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더 예쁜 이야기 준비해야겠네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서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을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혜지 씨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다고 했죠? 전동민이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걸 왜 묻죠?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경계해요. 이유를 말해줘야겠어요. 왜 그 여자를 피하죠? 그냥 느낌이 좋지 않아서요. 느낌? 그건 변명 아닙니까? 그럼 뭐라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전동민은 눈을 좁혔다. 이상하죠. 마을 사람들은 다 당신 편인데 정작 당신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요, 동민 씨. 한 번 깨지면 다시 쌓을 수 없어요. 그럼 그걸 깨뜨린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만 물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대화가 끝난 직후 백혜지가 학교 앞에서 부세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새벽 누가 내 집 앞에 편지를 놓고 갔어요. 당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요? 그 안에는 가성그룹 관련 서류 복사본이 들어있었어요. 부세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당신이 꾸민 거죠? 아니요.
누군가 일부러 우리 둘을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가선영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바람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가선영. 그 이름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부세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아직도 날 찾고 있나요? 백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없애려 해요. 그날 밤 무창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산등성이를 밝히고 있었다. 가성그룹의 별장. 가선영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무창은 작아요. 숨을 곳은 많지 않아요. 이제 조여야죠. 이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사람을 투입합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마요. 절대. 만약 전동민이 끼어들면 그 남자는 곧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랑이요. 그녀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스쳤다. 그 여자 감정을 이용하는데 서툴잖아요. 사랑은 약점이에요. 사랑은 곧 파멸이에요. 다음 날 마을에는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다. 겉으론 수도 시설 점검반이라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감시자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눈치를 챘다. 가성그룹에서 내려왔대. 그 여자를 찾으러. 그 여자가 도대체 뭐길래? 부세미는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도망은 또 다른 의심을 부를 뿐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마을회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날씨가 좀 눅눅하네요. 저녁에 비도 온대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평범한 말투에 오히려 안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심리를 알고 있었다. 공포를 무너뜨리는 건 진심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날 저녁 전동민은 홀로 작업장에 있었다. 낡은 목재를 다듬던 그의 손이 멈췄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내가 우리 영란이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영란, 그 이름은 25년 전의 기억을 건드렸다. 그가 잊으려 했던 사람,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던 이름. 그가 다시 중얼거렸다. 김영란, 정말 너야? 그 시각 부세미는 마을 끝 슈퍼 앞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었고 그녀도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서 해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왔으면은 무창법을 따르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만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안에는 날이 있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은 언제나 약자를 핑계로 강자를 만들어 왔어요. 해나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당신은 뭔데요? 우리 마을까지 휘젓는 도시 여자 주제에. 저는 이 마을 사람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 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후회할 일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백혜진은 혼자 술을 마시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길 위로 부세미가 걷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문을 열고 외쳤다. 세미씨. 부세미가 고개를 들었다. 세상엔 비밀 없다. 다 밝혀져요, 결국엔. 그 말에 부세미의 발걸음이 멈췄다. 백혜지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떨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나도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무섭네요. 너무 무서워요. 부세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백혜지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서워도 괜찮아요.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시각 가선영은 이돈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변을 만들어야 해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게. 무슨 이변을? 백혜지요. 그녀가 열쇠예요. 그녀를 이용하시겠다고요? 이용? 아니요. 그냥 희생이에요. 그리고 이틀 뒤 무창의 평화는 깨졌다. 백혜지가 사라졌다. 집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사라진 밤 부세미를 봤다는 사람 있어요. 둘이 말다툼했대요. 혹시? 가성그룹은 즉시 움직였다. 이제 됐어요. 가선영이 말했다. 무창 사람들 스스로 그 여자를 몰아낼 거예요. 전동민은요? 그 남자요? 믿음이 깨질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다면 얼마나 무너질까?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진실이 아니라 오해예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누군가 외쳤다. 부세미, 당신 혜지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녀는 침묵했다. 모두의 시선이 칼날처럼 몰려왔다. 전동민도 있었다. 그의 눈은 복잡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백혜지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찾아야 합니다. 그녀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세미쌤 참말은 재수없게 하셔도 속은 꽤 좋은 분 같아요. 그 한마디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동민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걸까? 그때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렸다. 이돈이었다. 플랜 완료됐습니다. 백혜지는 처리됐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녀를 부숩시다. 다음 단계는 전동민. 그를요. 그가 믿는 것을 무너뜨려야 해요. 사랑, 신뢰, 양심 그 모든 걸. 무창의 밤은 다시 폭풍처럼 일렁였다. 부세미는 홀로 집으로 돌아오며 속삭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의 주인은 가선영이었다. 밤에 비가 멈췄다. 그러나 무창의 공기엔 여전히 젖은 냄새가 남아있었다. 아침 햇살이 퍼지기도 전에 마을 전역에 전단이 붙었다. 백혜지를 찾습니다. 그 밑엔 작게 쓰인 문장.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 부세미. 그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뒤집어 놓았다. 누군가는 무섭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동안 친절하게 웃던 여자, 아이들에게 따뜻했던 선생님, 그녀가 사실은 누군가를 숨기고 누군가를 해쳤을지도 모른다. 그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달콤한 추측이었다. 마을 슈퍼 앞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여자가, 그 부세미가 백혜지를 마지막으로 봤다잖아. 말로는 다 친절하더니 결국 도시 여자들은 다 똑같아. 도시 여자라기보다 가성그룹 사람이라던데. 가성그룹? 그렇다잖아. 회장한테 붙어있던 경호원이라며. 그럼 그 회장 죽은 것도 혹시? 사람들의 말이 꼬리를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어느새 모두의 입에서 진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불신의 불길 한가운데 부세미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눈빛엔 피로가, 얼굴엔 결심이 번졌다. 저는 백혜지 씨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사라졌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밤 누군가 있었어요. 누군가. 그건 거짓말. 누군가가 소리쳤다. 여기 와서 모두를 속인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해? 아니에요. 전 입 다물어. 돌멩이 하나가 굴러와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움찔했지만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미워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건 저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진실이 들통날까봐.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전동민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부세미 씨, 정말 그날 밤 당신이 혜지를 봤습니까? 그녀는 숨을 삼켰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녀가 누군가를 두려워했으니까요. 누군가. 가선영.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가선영, 그 이름은 이 마을에서도 악명처럼 퍼져 있었다. 거대 재벌, 냉혹한 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신도 위험해지는 존재였다. 전동민의 눈이 흔들렸다. 가선영, 그 이름을 왜 당신이? 그 사람은 제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김영란입니까?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편지요. 누가 보냈죠?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지엔 당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불태웠습니다.
왜요? 당신을 믿고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전동민의 얼굴은 낯설었다. 신뢰는 이미 금이가 있었다. 그 금은 사랑보다 깊고 오해보다 단단했다. 그날 저녁 부세미는 방 안에서 자신이 가져온 낡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민강유통 사건 사망자 명단 중 유일하게 미확인된 이름 김영란, 백해지 목격자, 이돈 연결고리, 가선영 추적자, 무창 마지막 장소. 그녀는 펜으로 하나의 문장을 그었다. 진실은 이제 숨을 곳이 없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세미 씨, 저예요. 해나예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해나가 웃으며 서 있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좀 달래야죠. 괜히 다들 예민해져서 그래요. 괜찮아요. 전 익숙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거 쉽지 않죠.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다 그 말 좀 무섭네요. 살아남으려면 무서운 것도 삼켜야 해요. 그럼 전동민 씨는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사람 당신 믿어요? 모르겠어요. 믿고 싶지만. 그럼 믿어요. 어차피 여기선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나가 돌아간 뒤 부세미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짙은 모자, 낯선 그림자. 그녀는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가선영 당신이 보낸 거겠죠? 같은 시각 가성그룹의 지하 사무실. 이도는 CCTV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무창 주민들의 심리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백혜지 실종 건은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좋아요. 가선영이 말했다. 다음은 전동민이에요. 그 남자가 무너져야 그녀가 흔들릴 테니까. 감정 조작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이미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전동민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녀의 방을 뒤져라.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낡은 병원 복도,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김영란의 모습. 사진 밑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녀가 김영란이라면? 그녀가 회장 사건의 중심이었다면? 그녀가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면? 그날 오후 전동민은 결국 그녀의 집 문을 열었다. 방 안엔 서류와 노트,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여자아이, 그리고 가성호 회장의 웃는 얼굴. 그는 그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김영란. 그때 문이 열렸다. 부세미가 돌아왔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당신이 말한 진실은 다 거짓이었죠? 아니에요. 그럼 왜 숨겼습니까? 말하면 당신까지 위험해지니까. 그 말 이제 믿을 수 없어요. 동민 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슬프고 단단했다. 저는 김영란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창문 밖에서 셔터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야? 그림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사진은 곧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가선영은 와인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신뢰가 깨졌고 마을은 분열됐고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이돈이 물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진실이 아닌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죠. 사람들은 진짜보다 거짓을 더 믿거든요. 그 시각 무창의 하늘은 다시 비를 쏟기 시작했다. 부세미는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노트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모든 진실은 피를 요구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선영, 당신이 만든 게임 내가 끝내줄게. 무창의 하늘은 낮게 깔렸고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조용해졌지만 침묵은 언제나 폭발의 전조였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피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한가운데에 여전히 부세미가 서 있었다.
학교 앞을 지나던 아이들이 속삭였다. 세미쌤, 요즘 왜 그렇게 슬퍼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쌤은 괜찮아요.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하기도 하니까. 오해야 풀 수 있잖아요. 그래. 하지만 어떤 오해는 사람을 지워버리기도 한단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다. 그날 오후 전동민은 작업장을 비웠다. 그의 손에는 그날 본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가성우 회장과 함께 찍힌 어린 영란의 얼굴. 그는 수십 번을 반복해서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거짓이면 어쩌지? 하지만 거짓이 아니라면?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두 개의 얼굴을 오갔다. 웃는 부세미와 그 뒤에 숨겨진 김영란. 그날 밤 누군가 그의 작업장 문을 두드렸다. 동민 씨. 그녀였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불빛 하나 없는 방 안 비소리만 들렸다. 이건 제 과거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가성호 일지. 그 표지 위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 하나. 진실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전동민은 그 수첩을 펼쳤다. 글씨는 가늘고 조심스러웠다. 예림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 민강유통 내부에서 벌어진 조작, 회장은 알고 있었다. 증거를 찾는 자 반드시 제거된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줍니까? 이건 제 변명이 아니라 제 증거입니다. 그럼 말해요. 당신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누군가를 지키려 했어요. 누구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가성우 회장을요. 회장을?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동민의 숨이 멎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 그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저는 누군가의 복수 대상이 되니까요. 그럼 당신이 백혜지를? 아니에요. 그녀는 제 편이었어요. 그럼 왜 사라졌죠? 가선영 때문이에요. 또 그 이름이군요. 동민 씨.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믿어주세요. 제겐 이걸 끝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 진실이 누군가를 또 죽이진 않겠죠? 아니요, 이번엔 제가 죽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도 차가웠고 너무도 단단했다. 그녀가 돌아선 순간 문틈으로 스며든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그림자의 주인은 해나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 그랬죠. 이제 다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무창의 강가에서 한 여자가 발견됐다. 젖은 옷, 희미한 숨소리, 손목에 남은 줄자국. 그 여자는 바로 백혜지였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 그럼 그동안의 소문은 뭐야? 그럼 부세미는 무죄야? 그건 아직 몰라. 병원 응급실. 백혜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겨우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영란. 의사가 물었다. 영란 씨요? 그게 누구죠? 숨겨야 그 사람. 누구요? 누구를 숨겨야 합니까?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 시각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백혜지가 살아있대. 그럼 부세미 얘기가 진짜였던 거야? 근데 왜 혜지가 그렇게 됐을까? 그 여자 때문이지. 진실을 말하려다 당한 거야. 아니야. 그 여자 구하려고 했대. 누가 그래? 동민 씨가 그랬다잖아. 그럼 동민 씨는 이제 누구 편이야? 사람들의 말이 칼날처럼 서로를 찔렀다. 부세미는 회관 문 앞에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백혜지 씨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가성그룹에서 내려왔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가성그룹 내부 이메일이 인쇄되어 있었다. 프로젝트지 부세미 제거. 담당자 이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정말이야? 가성그룹이 이 여자를 죽이려 한 거야? 그럼 왜?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고요? 네. 제가 죽은 줄 알았던 그날 그들은 저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들이 무창을 덮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용당하고 있어요. 이용? 여러분의 분노와 공포가 그들이 만든 계획의 일부예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가성그룹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김영란 씨,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와서요? 저항하면 불법 체류, 신분위조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럼 구속하세요. 남자가 다가오자 전동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마을 일이에요. 당신이 뭔데 이 일에 끼어듭니까? 이 마을의 법은 무창법이라면서요. 그럼 그 법 지금부터 나도 따르겠습니다. 물러나세요. 못 물러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동민 씨, 말하지 마요. 이젠 나도 진실을 봐야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엔 슬픔이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 그럼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가요. 끝이라도 갇히면 돼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순간 유리창이 깨졌다. 어디선가 날아온 돌. 잡아. 그 여자 잡아. 혼란이 시작됐다. 남자들이 들이닥쳤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쳤다. 그 와중에 부세미의 손을 잡은 전동민이 소리쳤다. 뛰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의 틈을 뚫고 골목으로 달려나갔다.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섞여 있었다. 비가 다시 쏟아졌다. 숨이 가빠왔다. 어디로 가요? 강 쪽이에요. 거기 위험해요. 괜찮아요. 위험한 곳일수록 쫓는 사람도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강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다 떨어져 있었다.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 그녀는 웃었다. 이젠 그 말 믿을 수 있겠네요.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영란.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 앞엔 이돈이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 백혜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웃었다. 그 여자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만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섰다. 아, 전동민 씨. 뭐요? 당신이 믿고 있는 건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민 씨. 괜찮아요. 당신 혼자 두지 않아요.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죠. 이젠 나도 돌아갈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멀리서 천둥이 터졌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천둥 소리 사이로 백혜지의 눈이 다시 떴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영란 조심해. 화면은 꺼지고 짙은 어둠 속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겹쳤다. 신뢰는 깨졌고 진실은 피를 흘린다. 그리고 그 피는 이제 모두의 손에 묻기 시작했다. 무창의 새벽은 다시 피비린내가 섞인 공기로 뒤덮였다. 강가에서 흩어진 흔적들이 바람에 실려 마을 안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비밀이 곧 누군가의 무기가 되었고 진실을 안 사람은 입을 닫았으며 모르는 사람은 더 크게 소리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부세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창법정을 개조한 마을 회관으로 들어섰다.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오늘은 신문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건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전동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앞엔 백혜지가 있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붕대로 감싼 손목,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약한 숨결. 그녀는 부세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살아있네. 역시 당신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혜지 씨. 나 때문이었죠? 내가 입을 열까봐 무창까지 온 거. 아니요. 난 당신을 지키려 왔어요. 거짓말. 백혜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당신은 늘 진실을 죽여왔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가 나는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부세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사실이죠. 당신은 살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고 그 거짓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가선영이 들어섰다. 짙은 회색 코트, 붉은 립스틱, 그리고 여전히 완벽한 미소. 사람들의 속삭임이 흘렀다. 가선영이다. 진짜로 왔어? 그녀는 천천히 부세미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요는 칼날 같았다. 그러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김영란. 부세미의 입술이 굳었다. 당신 여긴 어떻게? 내가 만든 소란이 너무 커졌잖아. 내가 직접 정리하러 왔지. 정리? 그래. 넌 항상 완벽하게 숨는다고 믿었지. 하지만 세상엔 숨은 자를 찾아내는 법이 따로 있어. 그녀는 웃었다. 사람들이 널 믿게 만들면 돼. 그럼 넌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파게 되거든. 부세미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한 짓이야. 백혜지를 죽이려 한 것도, 이 마을을 조종한 것도 다 당신이야. 조종? 아니야. 난 단지 진실을 보여준 거야. 진실? 그래, 진실. 너 같은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진짜 세상의 냉정함. 그게 이유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가선영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건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아니, 난 다 알아. 당신은 아버지를 증오했어. 그분이 나를 더 사랑했다고 믿었으니까. 그건 사실이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항상 널 봤지. 나를 딸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얼마나 애써도 그 사람의 눈엔 너 하나뿐이었어. 그게 나를 미치게 했어, 영란아. 그래서 복수를 택했어? 아니, 공평함을 택한 거야. 백혜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공평함? 당신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게 공평이야? 가선영이 차갑게 웃었다. 죽음은 선택의 대가야. 그 여자가 거짓을 선택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른 거지. 하지만 난 살아있어. 그 말에 가선영의 미소가 잠시 깨졌다. 뭐라고? 난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본 모든 걸 증언할 거야. 가선영의 눈빛이 번쩍였다. 입 다물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는 믿을 거예요. 백혜지는 부세미를 바라봤다. 영란, 기억해요? 우리가 그날 밤 했던 약속. 약속?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 약속 아직 유효해요. 부세미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가성그룹 본사, 어둡던 복도, 비명, 피, 그리고 사라진 파일. 그 모든 게 눈앞에서 다시 터져나왔다. 그녀는 손을 움켜쥐었다. 가선영. 왜? 이제 끝이야. 끝?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진실 앞에 섰어. 진실? 그래. 당신이 만든 거짓이 당신을 삼킬 거야. 그게 무슨... 그때 문이 열렸다. 이돈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내밀었다. 그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가성그룹 불법 인체 실험비자금 조작 내부 문건, 폭로 내부 직원 제보자 명단 확보. 가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당신이 숨기려던 것들 다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그런 짓을? 저입니다. 이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처음부터 진실을 세상에 돌려놓을 생각이었어요. 너 날 배신했어? 배신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가선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갑자기 폭발했다. 정의? 그게 정의야?
이런 식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그게 정의야? 당신은 이미 무너졌어요. 부세미가 말했다. 당신이 세운 모든 건 거짓 위에 지어진 탑이야. 그 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입 다물어 김영란. 아니, 더 이상 입 다물지 않아.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 가선영과 마주섰다. 당신이 무창을 이용했듯 난 무창을 증거로 만들었어. 여기 CCTV, 녹음 파일, 이메일. 당신이 모든 걸 조종했다는 증거야. 가선영의 눈이 커졌다. 내가 그걸 언제? 당신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동안 난 당신을 이용했어요. 순간 그녀의 손이 들렸다. 총구가 번쩍였다. 가선영의 손이었다. 가까이 오지 마. 이제 그런다고 바뀔 거 없어요. 닥쳐. 총성이 터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연기, 피, 혼란. 부세미의 어깨가 스쳤다. 피가 흘렀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 당신은 끝까지 그럴 줄 알았어요. 넌 날 무릎 꿇게 만들 수 없어. 무릎 꿇은 건 나 아닌데요.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전동민을 향했다. 그는 이미 총을 빼앗아 들고 있었다. 가선영 씨, 그만하세요. 쏘든가. 원하면 그렇게 하죠. 그는 총을 버렸다. 하지만 난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진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가선영 씨, 체포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웃었다. 진실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늘 늦게 오잖아. 그게 문제야. 그리고 끌려갔다. 회관안은 다시 고요했다. 비가 멈췄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백혜지가 다가와 부세미의 상처를 눌렀다. 괜찮아요?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끝이라기보다 시작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무창법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무창법? 그래요. 거짓보다 진실이 강해야 한다는 법. 사람보다 권력이 약해야 한다는 법.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밖으로 나왔을 때 전동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가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은 둘이서 지켜야 하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멀리서 뉴스 리포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성그룹 불법 사건의 핵심 내부 제보자는 전직 경호원 김영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신분을 버리고 부셈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며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무창마을은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으며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작은 마을 그 위로 퍼지는 빛, 그리고 부세미의 내레이션이 겹친다.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 역시 아무나 가진 건 아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자막이 뜬다. 착한 여자 부세미 다음 회, 새로운 시작.